가문단과 나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문단과 나문단 사이사이에 독서 지문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포인트를 찾으면서 읽어야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우선 가문단부터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가문단은 송미인곡이었어요. 송미인곡은 가사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는요, 임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대화체 형식으로 감녀와 을려가 등장을 하는데요. 중심하자인 을려는 나, 보조하자인 감녀는 너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심 대상은 임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임금님이 될 수도 있답니다. 상황을 살펴봅시다. 을려가 감녀에게 임과 이별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정서가 유발되나요? 임과 이별을 서러워하며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죽어서라도 임금 곁에 머물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정서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을려는 이 모든 걸 수용하는 운명론적 태도고요. 감녀는 적극적인 부분인데요. 본문에서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송미인곡의 베스트 3 표현사한 특징 첫 번째, 화자 1과 2의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두 번째, 지유법과 대꾸법 등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각 화자의 태도가 대비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해요. 가문단의 정리를 마쳤고요. 나문단 정리로 넘어갈게요. 나문단은요, 목동문답가라는 작품이에요. 이번에도 가사 작품이고요. 주제는 입신양명과 자연귀의라는 두 삶의 조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화자가 두 명이 등장을 해요. 1부터 11회까지는 화자 첫 번째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중심 대상은 입신양명을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화자 1번입니다. 화자 2번은요. 나구요 목동이에요. 목동은 자연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황 정서 태도 한번 살펴볼까요? 상황은 화자 1이 목동에게 입신양명하는 유교적 가치에 따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화자 2는 이에 대한 답으로 자연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와 태도 살펴보겠습니다. 화자 1은요,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는데 화자 2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요. 표현상 특징으로는요, 화자 1과 2는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직유법, 대꾸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화자의 태도가 대비되고 있는 공통점을 가져요.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고전 시가에는 둘 이상의 인물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체로 구성된 작품들이 있다. 이들 작품 속에 나타나는 대화 양상은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여 차별성을 보이는데 아래 작품들은 그 차별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송강정철은 1585년 당쟁으로 도정에서 물러나 창평에서 머물며 가를 지었다. 자, 가문단 송미인곡이었죠? 저기 가는 저각시 본 것도 같다. 천상배곡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자, 위의 세 줄은요, 감녀, 보조하자가 을려에게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기 나 아는 사람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각시가 을려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을려는 중심 화자로서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천상배곡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신 곳이라서 궁궐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천상배곡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감녀가 질문했으니 이제 을려가 대답을 할 거예요. 어머, 너구나. 내 사설 들어볼래? 내 얼굴과 내 태도와 거동이 임의 사랑을 바람직한 망하는 어딘지 날 보시고 너구나 여기시기에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 너구나. 그럼 둘은 원래 아는 사이였겠죠.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내가 내 모습이 님 임금님에게 마음이 들어서 너로다 여기실지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래와 곁에 어지러야 하던디 갑자기 반기시는 얼굴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워 생각하고 내려앉아 해야 하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몇 가지 쌓여 있으니. 자, 여러분, 님이 예전에 날 대하던 태도가 달라졌는데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잘못이었어요.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가티는 직유법이고요. 처럼 가치와 같은 연결어로 직접 빗대는 방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반기시는 낯빛이 다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할 수가 없고 다 자기 탓이래요. 서러워 생각하니 조물의 탓이로다. 자, 이번에는 조물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임과 이별을 서러워하면서도 운명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조물의 탓이로다 라는 부분에서요, 운명론적 사고방식도 잘 드러나 있어요. 중략.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어디 갔지? 없네. 이미 부재하는구나. 결에 내려앉아 창을력을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만 날 쫓을 뿐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 화자는 혼자 있어요. 그래서 이 어여쁜 그림자는 화자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님의 부재를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여쁜 그림자 날 쫓을 뿐이로다 같은 경우에는 이별에서 홀로 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탄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시어디어는 참 무서운 표현인데요. 죽어버려서 이런 뜻이에요. 차라리 죽어버려서 나궐이나 되어이셔. 님 계신 창 안에 비치고 싶어. 그렇게 을려가 얘기를 하니 감녀가 또 등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각신님, 달보다는 굳은비가 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여러분, 죽어서 되는 것이니까 이거 나궐과 굳은비는 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나궐과 굳은비는요, 각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궐은요, 소극적인 분신이에요. 임을 멀리서 비추고 있잖아요. 나궐은 다가가지 못하고 님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굳은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적극적이겠죠. 왜냐하면 굳은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그 빗물이 몸에 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에 가까이에 다가갈 수가 있겠죠. 적극적이고 임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굳은비를 통해서 나타나 있고요. 나궐과 굳은비는 모두 다 을려의 분신이었습니다. 가문단 송민인곡이었고요. 가는 작품 전체가 두 인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대화는 서로 대등한 비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인물의 사설이 을려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화를 주도한다. 반면 다른 한 인물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사설을 이끌어내거나 상대방의 사설에 의견을 덧붙여 첨언을 하는 듯 보조적 역할만 한다. 자, 그러면 을려가 주된 역할이었고 작자의식을 드러내게 되겠고요. 감녀는 보조적 인물로 분류가 되고 작자의식을 강조한 역할을 하겠죠. 이러한 대화체의 경우 주도적 인물의 사설은 작자의식을 나타내고, 여러분, 작자의식이 무엇입니까? 작자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작자의식이죠. 보조적 인물의 사설은 작자의식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작품의 대화는 어느 정도 통합된 주제로 나타나는데 이런 대화체를 닫힌 대화체라고 얘기한다. A. 가해자 작자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임금이 있는 조정을 떠난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와 정서를 닫힌 대화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럼 작자는 을려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작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책을 하고 나아가 이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금 곁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에 탄식하면서도 또한 임금 곁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탄식을 하면서도 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정을 드러내기도 알 수가 있다. 자, 임금님 사랑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 사랑합니다. 라는 뜻을 가진 게 무엇입니까? 충신연주지사라고 얘기하겠죠. 충신연주지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한편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전의 대화 양상과 다른 새로운 대화체가 등장했는데 1661년에 임유후가 지은 나를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자, 그럼 새로운 대화체 형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자, 나문당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는 화자 1과 화자 2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화자가 2명입니다. 첫 번째 화자가 하는 말 살펴보도록 할게요. 녹양방초 안에 소먹이는 아이들아, 향기로운 풀 속에서 소먹이는 아이들아, 인간의 영화를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인생 한평생은 풀잎 끝에 이슬이라, 100년을 다 살아도 초라하거든, 수명의 길고 짧음은 운명이니 죽고 사는 것을 빠뜨리겠느냐.
더덥고 허무한 생애에 더덥고 허무한 세상에 하루살이 같이 나왔다가 공면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가면 빈산에 백골이 되니 그 안이 북받칠까. 자, 이까지 해석을 일단 해보았고요. 정리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화자 1은 화자 2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녹양반초 안에 소먹이는 아이들아 이렇게 불렀죠. 목동 화자 2를 가리키고 있고요. 말 건네기 방식 또는 대화체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영락을 너는 아니 모르니, 인간의 영화를 아니 모르니. 인생 100년은 A는 B다. 여러분, A는 B다 무슨 법이죠? 은유법 들어가 있네요. 인생 100년이 풀끝에 있으리라. 삶의 유한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36,000일을 다 살아도 초좋거든. 100년을 다 살아도 초라하거든. 수단이 명이니. 자, 여러분, 이 명이라는 부분은요,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냐를 써서 서리법을 썼죠. 생애는 유한하되 사일은 무궁하다. 이거는 한정이 있는데 이것은 무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생애는 대꾸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려공곡에 부유같이 나왔다가 가티가티 지급법 쓰고 있죠. 공명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지면, 자, 공명을 못 이뤘어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입신양명을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공명을 이루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화자는 유교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공산백골, 빈산에 백골이 되니 그 안이 북받칠까. 자, 그러면 결국에 공명을 못 이루고 입신양명을 하지 못하면 너무 슬프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이름을 떨치지 못하고 자연에서 지내는 것에 대한 크나큰 안타까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봐주세요. 중략뒤 보겠습니다. 입신양명 햄바퀴 더뎌두고 연고초야에 소치기만 하나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출세하여 이름 날림을 생각밖에 던져두고 시골 들판에서 소치기만 하고 있는가 라고 이제 화자 1번이 A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입신양명 또한 화자 1이 긍정적으로 여기는 유교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입신양명을 햄바퀴, 생각이란 뜻이에요. 생각 밖에 던져두고 영교초에 소치기만 하냐 이렇게 물었죠. 화자 1이 부정적 여기는 자연 속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는 화자 1이 대화를 한 거고요. 이제 B에서는 화자 2가 대답을 해줄 거예요. 목동의 대답이 시작됩니다. 화자 2는 목동입니다. 어학이 뉘신고 우음 말씀 듣거니고. 어학이 뉘신고 우스운 말을 듣겠다. 우스운 말을 듣겠구려 이렇게 되겠죠. 우스운 말씀이 진짜 재밌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모습이 야위어 파리하니 초나라의 구런인가. 혼백이 시들었으니 학사 유정원인가. 해지는데 대나무에 기대어 혼자 우뚝 서 있어서 자기 근심 던져두고 남의 걱정 하시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중략 뒤에서 또 볼게요. 기산에서 귀를 씻고 상류에서 소먹이기. 이러한 즐거움을 너희는 모르리라. 내 노래 한 곡조를 불러보니 들어보소. 장안을 돌아보니 티끌이 아득하다. 부기는 뜬구름이요 공명은 사소한 것이니 이 퉁소 한 곡조의 이상향을 찾으리라. 이렇게 목동이 대답을 하네요. 자, 그러면 중략 뒤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죠? 자연에서의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러한 즐거움은 너희는 모를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장안, 속세는 풍진, 티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꾸법의 위음을 나타나네요. 뭐는 뭐요, 뭐는 뭐라 이렇게 표현을 나타내면서 대꾸법도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음 같은 경우는요, 어떤 내용이 되냐면 필기하세요. 화자 1의 부기공명을 쫓는 삶에 대한 화자 2의 반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연주를 하면서 끝나죠. 이 부분도 자연 친화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나문단에서는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죠? 초반에 한 명이 등장을 하고 후반부에 한 명이 등장을 하고 있는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었고요. 두 화자의 태도가 대비되고 있었어요. 화자 1은 입신양명을, 화자 2는 자연귀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답니다. 가문단과 나문단의 본문 분석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추가 설명이 있는 단어 뜻은 나올 때마다 바로 내려가서 확인한 다음에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이어지는 본문 살펴볼게요. 나는 가와 달리 목동이 대답하되를 중심으로 상호 대립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의견을 A와 B로 대등하게 병치돼 있다. A의 인물은 인생이 유한하여 허무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부귀공명이나 입신양명과 같은 인간 영락을 추구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강조하며, 자, 그럼 A는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네요. 대화 상대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의 인생 물음을 통한 상대방의 간섭에 반문하고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조롱하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과시하기도 한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여 자연에 이탁해서 사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나에 나타난 대화는 독자적 인물들 사이에 긴장을 유지시키며 서로의 주장을 대등한 비중으로 대립시킨다. 그래서 작자의식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데 이것을 열린 대화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닫힌 대화체와 열린 대화체를 본문에서 살펴봤고요. 이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 문제. A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천삼백육금은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서는 임금이 있는 조정을 떠난 상황이 드러나 있군. 그렇습니다. 천삼백옥경은 임금이 머무는 조정을 뜻하고 있어요. 궁궐을 뜻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2번입니다. 내 얼굴 이고동이 님 괴한즉 한가마는, 자 여러분 이거는 뭐죠? 내 얼굴과 내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마는 이런 뜻이었죠. 이 부분은 자책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자책과 연결되지 않아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선지 3, 4, 5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셔러풀트어니 조물의 탓이로다는, 여러분 조물의 탓 무엇이었죠? 운명론조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는 선지였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어여쁜 그림자에 날 조철 뿐이로다 해서 임금 곁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탄식이 드러나 있군. 그렇습니다. 임과 이별에서 홀로 된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려서 나궐이나 대하의셔에서는 임금에 대해서 변치 않은 충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어서도 임금 곁에 머물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자, 송민국을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B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소먹이는 아이들아 같은 부름의 표현을 활용해서 대화의 상대를 밝히고 있다. 목동이 대화의 상대가 되겠죠? 맞는 선지입니다. 선지 2번. 인생 100년이 풀끝에 이슬이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맞습니다. 선지 3번. 생애는 유한하되 사일은 무궁하다 같은 대꾸의 표현을 활용하여 인간 영락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선지 4번. 공산백골이 귀 아니 늦거고야 같은 물음의 표현을 활용해서 공명을 추구하지 않는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흐느끼겠냐, 북받치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었는데요. 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연교초하의 소치기만 하나 산다와 같은 반어조 표현 아닙니다. 반어조 표현이. 자, 여러분 이 산다는요, 니은다 이고요. 2인칭 의문형 어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어법은 나타난 적이 없으므로 이곳에 X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닫힌 대화체와 열린 대화체의 대양성을 중심으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보인 학생의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기억에서는 보조적 인물의 질문을 통해 주도적 인물의 사설을 이끌어내는 닫힌 대화체의 특징을 볼 수 있겠군. 그렇습니다. 을려가 질문을 함으로써 주도적 인물인 감려가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닫힌 대화체 특징이 본문에 나타났고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에서는 보조적 인물의 첨언을 통해서 주도적 인물의 사설 담긴 작자적 의식을 강조하는 닫힌 대화체 특징을 볼 수 있겠군. 선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었죠. 맞습니다. 선지 3, 4, 5가 남아있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선지 3번. 디귿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반문을 통해 독자적 인물들의 대화를 단일한 주제로 통합?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열린 대화체의 특징은요. 특히나 디귿에서는 분량이 비슷했고 대립적인 내용이었죠. 주제를 대등한 비중으로 대립시켰습니다. 자, 주제를 대등하다라는 게 뭐예요? 분량이 비슷하다. 그리고 대립했다. 둘의 생각이 달랐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단일한 주제를 통합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4번 보겠습니다. 리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조롱 섞인 과시를 통해 독자적 인물들 사이에 긴장을 유지시키는 열린 대화체의 특징을 볼 수 있겠고 맞는 선지가 되겠죠. 선지 5번. 미음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반박을 통해 독자적 인물들의 주장을 대등하게 대립시키는 열린 대화체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겠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3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가의 내 사설과 나의 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사설과 내 노래 정리해 놓았는데요. 내 사설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내 사설의 뜻은 임과 이별한 사건과 이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고요. 내 노래는 세속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내 사설을 통해 자신이 현재 상황에 처한 이유. 현재 상황에 처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여있다라고 얘기했죠. 내 노래를 통해 자신이 현재의 삶을 선택한 이유를 드러낸다. 현재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부귀는 부운이요 고명은 와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는 선지는 5번이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에 틀린 부분에 정확하게 X를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1번 같은 경우는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자연에 귀의한 것에 대한 후회는 드러나지 않았죠. 그리고요, 여러분, 내 노래는 굉장히 흥취가 있고 자연에 대해 만족하는 노래였는데 한탄한다라고 얘기해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사설은요, 자신이 고통받는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흥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선지 4번에 나와 있는 내사설을 통해서 처한 상황의 변화를, 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자, 여러분, 내 노래는 현재의 삶의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5번이었습니다.